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준비 문제 중에 전화번호 목록이라는 문제를 10불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보면 전화번호가 접두어이냐 그것만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전화번호들이 있는데 한 번호가 다른 번호의 접두어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false를 리턴하고 아니면은 true를 리턴한다. 그래서 그거를 폼북이라는 이 배열에 담아줄 텐데, 제한사항으로는 폼북의 길이가 1에서 100만 사이다. 그리고 전화번호의 길이는 1에서 20 사이고 같은 전화번호가 중복해서 들어있지 않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쉬운데, 이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전화번호 119가 2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전화번호의 접두어이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예시에서는 접두어가 없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서로 접두어인데 어떤 게 어떤 거의 접두어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라도 있으니까 false를 리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단순화를 해보면 사실 문제가 별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접두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이랑 10이랑 6, 7, 8, 9라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6이 6, 7, 8, 9의 접두어이기 때문에 얘는 false를 리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전부 다 비교를 하는 단순한 루프를 활용한 솔루션, 또 소팅을 한번 한 다음에 루프를 활용한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시를 활용해서 하는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A라는 숫자를 하나 선택하고 B라는 숫자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접두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0번이 1번의 접두어일 수도 있고 1번이 0번의 접두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0번과 2번을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번과 2번을 또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0과 1을 잡고 한 번 비교할 때 두 번의 연산이 들어갑니다. 0이 1의 접두어냐, 1의 0이 접두어냐. 그 다음에는 0과 2 할 때 또 두 번, 1과 2 할 때 또 두 번. 근데 지금 우리가 3개라서 망정이지 이게 100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100만 개를 가지고 이런 연산을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접두어가 없어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약 10조 번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대충 봐도 어렵겠구나라고 빠르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루프만 갖고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팅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 솔루션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중 루프를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A를 선택한 다음에 B를 선택하고 또 A를 선택한 다음에 B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 루프를 돌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루프를 5조 번 돌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A와 B를 선택했을 때 A가 B의 접두어일 수도 있지만 B가 A의 접두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두 번의 연산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총 10조 번의 비교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소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소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정렬을 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0번과 1번을 잡았을 때 서로 확인을 하는데 0번과 2번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0번과 1번을 비교할 필요는 있겠지만 0번과 2번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렬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0번이 2번의 접두어라면 1번이 2번의 접두어든지 0번이 1번의 접두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0번에 6이 있었고 1번에 6, 7이 있었고 2번에 6, 7, 8, 9가 있다면은 0번이 2번의 접두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0번이 1번의 접두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0번과 2번까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루프를 돌던 거를 1중 루프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100만 번씩 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가 0번이 1번의 접두어인지 1번이 0번의 접두어인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야 돼서 100만 번씩 두 번 연산을 했었어야 됐던 걸 정렬을 하고 나면 우리가 2번이 1번의 접두어일 수 없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의 접두어일 수는 있지만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의 접두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비교를 하던 걸 이제 단방향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0과 1, 0과 2, 1과 2 이런 모든 조합을 다 했다면, 이제는 단방향 루프로 가면서 단방향으로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의 접두어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한번 짜보면은 아주 간단한데, 큰 그림부터 한번 잡아보면 폼북 배열을 정렬한다 이것부터 하겠죠. 그 다음에 일중 루프를 돌면서
앞번호가 뒷번호에 접두어인지 확인한다. 이게 두 번째일 거고, 마지막에 이걸 다 돌았음에도 없을 때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접두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부터 한번 구현을 해보면 그냥 true를 리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없을 때는 우리가 true를 리턴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텐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고요. 소팅을 폼북의 begin부터 폼북의 end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렬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루프를 돌 겁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i가 폼북의 사이즈만큼 돌 건데, 사실 사이즈보다 하나 적을 때까지만 돌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봐서 알지만 0번 하나를 잡았을 때 1번과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1번을 잡았을 때 2번과 비교할 거기 때문에 폼북 사이즈만큼 돌게 되면 2번이 3번과 비교를 하려다가 죽겠죠. 그래서 폼북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만 돌겠다라고 하고 돌 텐데, 이때 할 건 뭐냐면 폼북의 i 플러스 1에, 즉 뒤에 있는 숫자에 찾아보는 겁니다. 뭘 찾을 거냐면 폼북에 i가 있는지를.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find라는 함수는 폼북의 i 플러스 1번째에 폼북의 i라는 스트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서 그 스트링이 있는 인덱스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것은 폼북의 i가 폼북의 i 플러스 1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접두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false를 리턴해주면 정답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0, 즉 false가 잘 리턴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그대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 정답이 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제출을 했을 때에도 정답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소팅을 하고 한번 루프를 돌았을 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 3번, 효율성의 3번 테스트 케이스가 가장 오래 걸리는데 80mm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괜찮은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따가 해시로 풀어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보면 비교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시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개념부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해시맵을 첫 번째 만들 겁니다. 그래서 키는 전화번호가 될 거고 밸류는 그냥 1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전화번호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그냥 표기만 해두는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하면은 우리가 10이라는 전화번호가 있다, 또 6789라는 전화번호도 있다, 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다 라고 해시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각각의 전화번호로 다시 돌아가서 0번째 이 번호의 접두어가 이 맵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10이라는 숫자의 접두어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가 이 맵에 있니? 를 확인하는 겁니다. 없으면은 다음 번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789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의 접두어, 첫 번째 접두어는 6이겠죠. 그래서 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존재하기 때문에 return false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6이 없다라고 치고 그냥 쭉 가보면은 그 다음에는 6, 7이라는 숫자가 맵에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것도 없으면 6, 7, 8이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확인할 게 없을 거고 마지막에 return true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코딩을 해볼 텐데, 다시 한번 원복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잡으면 첫 번째는 해시맵을 만든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는 모든 전화번호의 substring, 즉 접두어가 해시맵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방금 예시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접두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return true를 그냥 해주면 3번이 이미 끝났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접두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시맵부터 만들어 보면 될 텐데, 우리가 해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unordered 맵을 include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ordered 맵에 키는 스트링이고 밸류는 인티저인 녀석을 하나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제 폼북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 맵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nt i는 0부터 i가 폼북의 사이즈만큼 쭉 돌 텐데
그때 i뿔뿔을 하면서 맵에 폼북의 i라는 키를 가지고 값을 1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우리가 이 자료에서 봤던 이 맵을 이미 다 만든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각 전화번호의 접두어가 해시맵에 존재하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 i는 0부터 i가 다시 한번 폼북의 사이즈만큼을 쭉 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할 건 뭐냐면 j라는 변수를 가지고 substring을 할 그 end index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j는 어디까지 돌 거냐면 폼북의 i번째, 즉 해당 전화번호의 길이만큼 계속 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폰 넘버라는 애를 한번 뽑아 올게요. 얘를 어떻게 뽑아 올 거냐면 폼북의 i의 substring을 0번부터 j번까지 이렇게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예시로 설명을 해보자면 i가 1일 때 폼북의 i는 6, 7, 8, 9가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j는 1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즉 3까지 포함한 값을 돌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담기는 이 폰넘버라는 변수는 6, 7, 8, 9에서 첫 번째는 6이 담기고 그 다음에는 6, 7이 담기고 그 다음에는 6, 7, 8이 담기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폰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맵에 해당 폰넘버가 존재를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return false를 해주면 우리가 의도했던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폰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화번호를 꺼내오고 그렇게 꺼내온 전화번호를 길이 1자리에서 내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현재 그 접두어가 맵에 존재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return false를 해주고 모든 전화번호의 모든 접두어를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접두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eturn true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출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제출을 한번 해보면 잘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3번 테스트 케이스가 한 80mm 안쪽으로 들어왔었는데 해시를 썼을 때 오히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4번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꼭 해시로만 풀어야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시를 사용할 줄 아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 형태인 어떤 숫자가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키가 존재한다. 이것만 표시를 해놔도 얼마든지 그 접두어가 또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솔루션. 첫 번째는 단순하게 루프를 전부 도는 것. 두 번째는 소팅을 한번 해놓고 루프를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해시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어떤 방법이든 충분히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처럼 너무 단순 무식한 거는 대충만 계산을 해봐도 각이 안 나온다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포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내가 소팅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 정도의 고민은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석대로 해시를 활용해서 이걸 풀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가 봐도 해시 문제다라는 게 각이 딱 서시면 오히려 정석대로 푸셔도 아주 빠르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풀이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